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야당 원로인 이인재 전 의원과 소장파 원외 인사인 김소연 변호사 등이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태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데 이어 12월 27일에는 충남 서천 보령을 지역구로 하는 삼선 현역 의원인 김태흠 의원이 참다 한마디 하겠다며 이준석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비상 상황에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며 이례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나섰고, 심지어 그동안 이준석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준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공개 경고를 내놓는 등 당 안팎에서 이준석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준석 바라고 하는 일부 세력들, 그 세력들은 이준석을 옹호하고 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옹호하는 모습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삼선 현역 의원인 김태흠 의원은 12월 2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서 참다 한마디 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당대표란 자리는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면서 당대표는 당내의 다양한 이견과 불협화음을 하나로 묶고 정권교체라는 목적을 향해 당을 잘 이끌고 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자리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당대표가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능수버들처럼 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온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는 집권 세력과 싸우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당내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많이 보여온 데 대한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태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철딱선이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선대위 출범 전 가출, 공보단장과의 이견에 불쾌하다고 선대위원장을 던져버리는 무책임, 선대위원장을 내던진 후 몇 시간도 안 돼 당을 폄훼하고 후보를 디스하는 데 몰두하는 가벼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대표가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인생 선배로서, 정치 선배로서 오래 살다 보니 탁해지고 부족하지만 감히 충언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작금의 상황은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비단주머니 운운하며 제갈량 노릇 그만하시고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옳다는 오만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이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준석이 그동안 대선과 관련해서 비단주머니 운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해온 그런 모습에 대한 질타입니다. 이어서 김태흠 의원은 목리 부를 시간이 있으면 젊은 대표로서 말로만 2030 세대 운운하지 말고 그들의 고민을 담은 미래 비전과 해법을 내놓으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에 나가 평론가 노릇할 시간이 있으면 당대표로서 국민들의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담은 정책 하나라도, 슬로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보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젊은 당대표에게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것이고 이 대표의 소명이라면서 제발 가벼운 은행을 버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충남 보령 서천을 지역구로 하는 삼선 현역 의원 김태흠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질타한 내용입니다. 지금 김태흠 의원의 말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비판이 많죠. 이준석에 대해서는. 당대표란 사람이 방송, 종편을 포함해서 특히 좌파 성향 이런 데서 부르면 쪼르륵 가서
당내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 당내에 대해서 칼을 꽂는 그런 발언을 해서 아주 좌파들이 좋아하는 딱 입맛에 맞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권순월TV를 보시는 시청자 중에는 대부분 우파적 성향을 가지신 시청자가 많습니다. 다만 대선과 관련해서는 올라오는 의견들을 보면 당연히 생각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보여온 그 행태 등을 과거와 관련해서 도저히 윤석열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제1야당 후보가 된 상황에서 이재명과 싸우는 그 상황에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신 걸로 보입니다. 두 쪽 모두 나름대로 그 고민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하루에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힘당 내에서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저 행태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윤석열이 싫다고 해서, 그렇다고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준석을 옹호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설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당과 관련돼서 이준석이 보여온 행태는 저 부분은 더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흠 의원의 입장문 발표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준석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0월 27일 선대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 곤란하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라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앙선대위는 총괄상황본부의 전일 상황, 금일 계획, 전주 상황, 금주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즉 임태희 본부장이 이끄는 총괄상황본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총괄상황본부가 헤드쿼터가 돼서 각 총괄본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면서 후보 비서실도 일정 메시지 등을 모두 총괄상황본부에 사전 보고하고 스크린 받은 뒤 후보인 제게 보고하도록 이미 체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 조직을 대선 과정을 통해 재건하고 강한 정당을 만들어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승리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 당은 상명하복의 하이어라키 조직이 아니다. 당원이 당의 중심이다. 다만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당 조직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면 안 되고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선 후보란 생각을 해달라. 지역구에서 조직을 점검 보강하고 국민 지지 결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자 이준석 대표는 즉시 또 발끈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진 직후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론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평론은 평가에 그치지만 제언은 대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말은 지가 하는 말은 평론 이런 게 아니고 당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이준석이 보여온 행태가 당의 발전을 위하고 대선
당 승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준석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분탕질 정도로 여겨지고 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가 아닌 당 밖에서 가령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윤석열은 비판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게 분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3자들이 국민의힘을 아주 강하게 비판할 수 있고 또 윤석열을 비판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윤석열을 지지할 수는 없다, 지지해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라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 마지막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죠. 생각들이. 그러니까 자유우파 혹은 보수우파라면 선택할 수 있는 건 대체로 현실적으로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싫다고 이재명을 찍겠다. 이건 뭐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는 거고, 크게 보면 기권을 한다. 혹은 윤석열이 아닌 다른 후보들, 제1야당의 후보가 돌발 변수로 바뀌지 않는다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비좌파 성향 후보들 몇 있지 않습니까? 뭐 김경재, 최대집, 조원진, 좀 더 넓게 보면 안철수까지,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을 차라리 찍겠다. 혹은 윤석열이 설사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지만은 현실적으로 이재명과의 1대1 대결에서 이재명에게 넘겨질 수 없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윤석열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고, 그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은 각자가 선택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선택과 다르다고 비난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난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거는 자기의 진지한 고민 끝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의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들의 각자 입장을 비교적 이해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준석과 같은 저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건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이례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 여망을 또다시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아무 미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70여일 남은 3월 9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해야겠다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한마디 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경고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도움 주겠다는 많은 분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언해달라. 예를 들어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서는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갈수록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그 입 촐랑거리는 입 좀 다물고 자기 개인보다는 국가와 당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